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스릴 있잖아. 이게 제목입니다. 스릴 있잖아. 미용실 원장 2인 미용실에 등장한 남편. 그러니까 이제 그 미용실을 이제 두 원장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한 명은 여자 원장님, 한 명은 남자 원장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원장님의 남편이 갑자기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근데 딱 왔는데 내 아내랑 그 원장이랑 이런 사무 공간에서 아이스크림을 막 하하호호하고 막 먹는 거 보니까 좀 기분이 좀 그래.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둘이 웃으면서 먹으니까. 그래서 여보 왔어.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딱 나오니까 왔어. 근데 웬일로? 그랬더니 나 머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원장님이 남자 원장이 나오더니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맞이를 합니다. 댁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좀 머실 텐데 저번에 자르신 게 마음에 드셨구나. 이제 그러니까 예, 뭐 핑계 삼아 와이프 가게도 좀 보고 그러려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핑계지 누가 봐도 아내를 감시하러 온 남편 같이 하고 왔어. 그들이 붙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화가 났지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계속 되뇌이며 스스로 저를 안심시켰던 것 같습니다 라고 탐정한테 찾아와서 이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업은 점점 더 잘 돼서 2호점, 3호점 생기고 헤어 제품까지 개발하면서 새벽에 들어온 일도 잦아졌죠. 그래갖고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아내가 지금 들어온 거야? 남편이 자다 깨니까 깼어? 은지는 저녁 먹었어? 했더니 내가 오므라이스에서 먹였어. 남편이 이러니까 야, 우리 당신 이제 요리도 잘하네. 당신 일하느라 고생 많은데 내가 집에서 뭐라도 해야지. 근데 술을 많이 마신 거야?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여보, 우리 개발한 흑채 샘플 나왔거든? 이거 완전 느낌 좋아. 어디 거죠 이거? 그 흑채 어디 거죠? 이거 완전 느낌 좋아. 그래? 근데 우리 회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이 아내가 회사를 우리 회사라고 하는 게 그 원장까지 같이 계속 엮게 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필 제 사업은 급속도로 나빠져서 폐업까지 했고요. 제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때라 뭔가 느낌은 좀 이상한데 괜한 자격지심 같아가지고 느껴질까봐 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탐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밥 다 먹고 저녁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전화를 받고 막 나가려고 그래서 네. 대표님 방금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나오래? 왜? 그랬더니 요즘 우리 김 대표가 우리 제품 올리브영에 입점하려고 애쓰고 있거든. 지금 거기 담당자랑 만났는데 나도 나오라 그러네. 그래? 은지 잘 지어줄 수 있지 여보? 나 빠클리 금방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휘잉 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찝찝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요? 이제 탐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 밀실에서 이제 아내하고 김 대표가 그렇게 잠깐 미팅하러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의심되니까 쫓아갔는데 그 처음에 아이스크림 먹던 그 사무실에서 딥키스를 그냥 사랑을 막 키스를 막 붙잡고 막 벽에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남편이 그 김 원장이라는 남자하고 내 아내랑. 그래갖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남편의 꿈이었어요. 남편의 꿈 꾼 거야. 자기가 하도 이제 그러니까 망상까지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여보, 이제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여보 당신은 왜 그래? 했더니 깼어 미안. 그랬더니 지금 몇 시인데 김 대표, 아내의 이름으로 이제 지금 몇 시야 여보 이게 아니라 지금 몇 시야 김 대표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 대표가 입에 많이 또 이게 익은 거야. 아내 입에서도. 김 대표? 뭐? 그랬더니 미안 내가 미쳤나 보다. 하루 종일 붙어있으니까 입에 계속 붙었어. 김 대표 이러니까 지금 몇 시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핸드폰 따고 5시밖에 안 됐네. 좀 더 자. 아무리 매일 붙어있는 동업자라도 침대에서 그렇게 잠결에 다른 남자 부르는 거 보니까 진짜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탐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정황 증거가 아니라도 느낌이 그렇다면 확인해 보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만약 아내분께서 바람이 나고 하시면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덮어둔 채로 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확인 한번 해봐야죠. 아내는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 남자를 당당하게 만나러 가는데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이제 그 두 분 이제 어떤 사이인지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수랑 이제 탐정이랑 같이 그 아내하고 김 대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요. 그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막 살펴보는데 조수가 그래요. 근데 꼭 저 두 사람 진짜 부부 같긴 하네요. 그거 의뢰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김 대표님 이제 3호까지 이제 거기에 와 있어요. 그러더니 뭔가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지만
특별한 불륜의 느낌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이제 어딜 가요. 이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둘이서만 낮에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 그래갖고 이제 그 탐정 쪽에서도 그 두 사람을 쫓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탐정님 저 사람들. 근데 남자 사장님 사모가 이 김 사장한테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 사람들이 이 김 사장 남자 쪽에서는 아내가 여기 이 탐정의 의뢰인 쪽엔 남편이 서로가 이 둘을 의심을 해서 탐정을 붙인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저쪽도 저거 탐정인데 저쪽도 불륜 증거 찾고 있나 본데 이럴 거면 그냥 서로 윈윈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윈윈? 조수가 이제 윈윈하면 안 돼요. 그냥 저희 둘이 협조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했더니 왜 같이 찾은 거 있냐?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탐정님. 그랬더니 서로 눈치채고 있어도 절대로 모른 척하는 게 우리 탐정들의 불문율이야. 절대로 놓쳤지. 알겠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조사를 해야지.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 탐정이 있는 거 보고 서로 이제 그 탐정들에 대해서는 눈치를 챈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제 의뢰인의 아내와 그녀의 동업자 그래서 호텔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해서 착착착착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룸으로 올라가는지를 찍어야 되는데 보니까 로비에서 웬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갖고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한 그 순간 라운지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업 미팅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하는 거죠. 우린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며칠 내내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아내와 동업자의 모습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간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다. 이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가봤는데 이게 불륜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가 계속 확인해봤는데 이 며칠 동안 계속 봤는데요. 사업 미팅 후 돌아갈 때는 아내분께서는 택시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두 사람들이 사이를 그렇게 의심할 만한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고요. 오히려 좀 깍듯하게 대하는 좀 서로 예의를 차린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좀 받았어요. 제가 의심하는 걸 이제 그 남편이 혹시 제가 의심해갖고 눈치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연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도 직업적인 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특히 회사 내에서 이런 내연 관계라면 어떻게든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어떤 소문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는 탐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했더니 그럼 이제 아무런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이 남편이 그럼 제가 의부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의부증이라기보다도 사업 파트너로서 너무 잘 맞는 두 분이서 하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아무튼 저희가 알아본 증거적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적으로는 최고의 파트너지만 근데 그 남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의뢰비를 다 받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불륜 증거를 다 찾아낸 것도 아니고 의뢰비를 다 내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요. 진짜 찌질하네 이거 진짜. 찌질하네 진짜. 줄 거면 확실하게 주지. 됐습니다. 일단요 여기 찍은 사진 다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가요. 그 남편이. 그렇게 이 의뢰는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얼마 후 이제 탐정의 김 대표라는 그 아내의 동업자 김 대표 남자가 이 탐정실로 찾아와요. 그래갖고 어쩐 일로 오셨죠? 했더니 예, 제가 조용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랬더니 네, 말씀해 보시죠. 여기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워낙 소문에 민감한 직종이라서 고민하다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좀 사적인 거라서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탐정사무소를 찾아온 남자는 얼마 전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남으로 의심했던 동업자였고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정말 상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찍힌 사진이죠. 이 탐정들이 찍었던 거. 그 사진과 이제 이제 편지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두 대표님들이 사업하느라 아주 바람 피우느라 공사가 다망하시네요. 소문내고 싶지 않으면 열흘 안에 이 계좌로 3억 보내세요. 사진 속의 여자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쪽지를 보고서 탐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진 속의 여자는 제 내연녀도 아니고요. 동업자거든요. 전 진짜 순수한 동업자인데 경찰에 의뢰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오냐 막 이런 소리 하다니까 헛소리에 사업이 막 좌지우지 되니까요. 무서워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협박범이 말한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피가 말라고 이걸 그냥 3억을 줘야 되나. 근데 주면 제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깨림칙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는 절대 불륜이 아닌데 지금 누군가가 이 사진을 3억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있다는 거죠. 예, 혹시 주변에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을까요? 전혀요.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기엔 돈을 보내기엔 너무 억울하고요. 그렇다고 진실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자니 이거 진짜 협박범이 소문이라도 낼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전 진짜 힘들게 사업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때문에 제 사업이 망할 수는 없거든요. 동업자분은 이런 협박 받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탐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이거 받고 나니까 괜히 이제 같이 오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동업자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요. 같이 올 생각은 못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하루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만에요? 이제 두 번째 의뢰인이 가져온 사진들, 그것은 분명 호텔 앞에서 우리가 스쳤던 그 또 다른 탐정들의 사진이라는 것을 직감차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우리 쪽은 이쪽에서 찍었는데 이 사진 보낸 건 이쪽에서 찍은 거예요. 호텔이 이렇게 있으면 한 명은 우리는 여기서 찍고 한 명은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탐정들은. 그래갖고 이제 그 탐정 사무소로 찾아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혹시 여기서 찍은 거예요? 예, 이거 저희가 찍은 거 맞아요. 저 이날 기억나요. 그때 선배님 차가 제 뒤에 따라오는 걸 봤는데 저 그냥 모른 척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미안하지만 이번에 네가 누구한테 이 의뢰를 받았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거든?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선배님 이게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쪽 탐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 탐정이. 처음에 이거 되게 저한테 평범한 의뢰였어요. 그냥 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의 뭐 그런 평범한 의뢰 정도? 근데 이제 김 대표 아내가 의뢰를 한 사항은 맞은 거죠. 이 탐정의 생각대로. 저희가 사랑 없는 결혼을 한 이제 그 김 대표의 아내가 와가지고 저희가 사랑 없이 결혼한 건 맞아요. 서로 이제 알아가기 전에 덜컥 애가 생겨서 그렇지만 살면서 정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전 저희 남편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바람이라니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우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그 남편분이 바람 피우는 상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좀 있으세요? 김 대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 동업자가 분명해요. 그 여자가 능력도 있고 저보다 예쁘거든요. 남편분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에 동업자 남편을 키즈카페에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도 놀고 있으니까 이제 키즈카페를 동네에서 이제 다니다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제 남편의 불륜이 의심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의 동반자가 의심이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도 역시 저만 느낀 게 아니군요. 그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오니까 솔직히 그 얘기 듣자마자 촉은 났지만 차마 확실하게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아왔어요. 네. 그러세요? 그럼 찾아봐야죠. 네. 근데 이게 그 남자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전 남편이 바람 핀다고 또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남편분이 바람 피우셔도 껍데기만 데리고 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진실을 확인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제 김 대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일단 고은 씨는 그 김 대표 아내가 고은 씨예요. 고은 씨는 그럼 고은 씨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고 저희는 두 사람이 불륜이 아닌지만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결정은 고은 씨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삼촌 물건이 내일. 그래갖고 이제 제 의뢰인은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우리 탐정소를 찾아왔다고 했고 우린 한 달 정도 살펴보다 두 사람이 동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도 알게 됐거든요. 이 여자 쪽 탐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텔로 들어간 사진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남편분과 동업자분은 정말 사업 미팅만 끝내고 바로 헤어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이 근데 이 사진 제가 가져가도 되죠? 그러면서 그 사진을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그 아내분하고 김 대표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의 남편하고는 전혀 내 의뢰자하고는 이제 불륜이 아니라는 느낌이 왔지? 네, 저도 그렇게 전달을 한 상태예요. 근데 왜 이러는지 정말 의뢰인에게 아내가 동업자와 불륜이 아니라고 전달을 했으나 근데 왜 우리들의 수사한 사진이 협박 사진이 되어 있을까? 이게 바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 사진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김 대표가 협박범이 보내온 사진 속에 너네 사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사진도 같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김 대표 사진 안에는 이 여자 쪽 탐정이 보낸 사진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찍은 사진도 이 탐정이 찍은 사진도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분들 남편하고 아내라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동업은 이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남편하고 이 아내가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도대체 그 돈을 남편한테 뜯고 아내한테 뜯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글쎄. 이제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이제 조수한테 이제 그 아내 남편 의뢰인을 한번 쫓아가 보라고 해요. 근데 예상대로 그 내 첫 번째 의뢰인 남편과 이 다른 탐정의 김 대표의 아내 의뢰인이 둘이 함께 카페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수가 얘기를 해요. 네, 저 지금 그 옆에 있는데요. 맞아요. 둘이 함께 있어요. 그래? 아무튼 이것들이 진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쳐. 근데 이제 그 둘이 대화하는 걸 제가 좀 더 엿들어볼게요. 근데 둘이 대화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붙일 것 같아? 네 남편이 돈을 3억 붙일 것 같아?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이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키운 사업인데 그대로 물려날 순 없겠지. 근데 대포 통장은 문제없이 확실한 거 맞아? 그랬더니 그 사채업자들이 준 통장이니까. 근데 지네들도 우리 돈 받아 사채업자들도 우리 돈 받아야 되는데 설마 뭐 꼬리 밟힐 뭐 통장 같은 거 좋겠어? 그러니까 왜 사채를 썼어? 이제 막 그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서 사채를 써서 뭘 했나 봐. 근데 야, 나 혼자 썼냐? 야, 네가 판돈 키우자고 한 게 뭔데? 그러니까 그걸 왜 도박장에서 나 날려먹냐고. 그러니까 둘이서 도박을 해가지고 판돈을 키워서 돈이 부족하니까 사채까지 써가지고 둘이서 일을 친 거예요. 몰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뭐 경찰에 신고하면 뭐 어떡할 건데? 지네가 대포 통장이라서 어차피 수사해도 뭐 안 나올걸? 지네가 우리를 어떻게 찾아? 차라리 불륜으로 몰아서 그냥 이혼이라도 할 걸 그랬나? 그럼 재산이라도 반반씩은 나올 텐데. 야, 내가 말했지. 이혼해봤자 둘이 사업 번 돈 다 털어넣어서 지금 애매해. 빚지고서 그 사업 벌었는데 지금 키운 거 확장했잖아. 그 회사 법인 주식을 재산 분할을 받아봤자 그땅 어디다 쓰냐. 그냥 이대로 옆에서 기생충처럼 붙여있다가 그냥 걔네들이 벌어온 돈이라 우린 족족 쓰면 되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근데 매일매일 빚이 불어나니까 초조해 미치겠어.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일단 3억 받으면 급한 물부터 좀 끄자고. 그러면서 이제 도박빚을 이제 그렇게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둘이서. 지금 제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는데요, 탐정님. 그 반응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 뭐 도박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근데 얘네가 지금 중국 쪽으로 뭔가 사업이 하나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것도 알지? 중국 인구가 14억이야. 14억. 그 14억한테 하나씩 엉클한 돈이 얼마냐? 돈 쓸어 담을 국리 만나야 되니까 우린 이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냥 간간히 우리 둘이나 만나면서 놀다가 그냥 뭐 매각을 하든 상장을 하든 더 키울 때쯤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닭발라다가 쪽쪽 빨아먹어야 돼. 알았지? 그래갖고 알았어 자기야 하면서 둘이서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연관계예요. 둘이서. 그래서 그럼 골수까지 쪽 빨아먹어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찐으로 불륜이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과 함께 처신해야 될 빚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 와이프도 좀 불쌍하긴 하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러게 우리 와이프는 성적으로 매력이 너무 없어. 그치? 자기는 이 방법이 나밖에 없지. 그랬더니 그럼 내가 자기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못 참았잖아. 이 처음 두 사람이 만난 건 3년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해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밥을 같이 이제 동업자다 하니까 이제 부부끼리 이제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김 대표도 술이 약하고 이 남편의 아내 다른 원장님도 술이 약해서 둘 다 골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게 그때 이 남편하고 김 대표의 아내 둘이서 이제 술의 마지막 자리까지 남아있었어. 그래서 둘이서 와인을 한두 잔 먹다가 다들 이렇게 너무 빨리 취하니까 정말 재미없다.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다들 술이 너무 약하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있는데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이제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너무 요염하게 말해.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 좋죠. 아이스크림 좋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갔는데 굳이 그 남편이 냉장고까지 따라갈 건 뭐야? 그래서 냉장고를 딱 그 아이스크림을 꺼냈는데 어머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어떡해. 그러고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요새 그 아파트는 이렇게 탁 뭐야 싱크대가 높잖아요. 그 싱크대를 여자를 올리더니 거기서도 키스를 막 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나 봐. 와요. 그러더니 이제 방에 들어가서 둘이 그렇게 다른 각방에서 남편과 와이프가 자고 있는데 다른 방에서 둘이서 사랑을 그렇게 격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부부 동반 모임 처음 한 날 그때부터 이 둘의 내연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키즈 카페도 둘이 만나면서 가고 그러니까 전혀 의심을 안 하게끔 남편하고 아내한테 말을 하고 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또 그날 또 이제 또 지켜보던 다른 날 키즈 카페를 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키즈 카페에서 또 둘이서 이제 끌어안으면서 이제 외곽 지역의 키즈 카페를 가가지고 막 서로 쪼물딱쪼물딱 거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막 하는 거야.
그렇게 불륜으로 의뢰했던 두 사람이 우리가 건넨 사진으로 협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이제 근데 나는 왜 자기를 만날 때보다 부부 모임 할 때가 왜 더 이렇게 훨씬 흥분되고 좋을까? 이제 그 여자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남편이 이제 한다는 소리가, 자기도 나도 다음 주에 우리 또 주말 부부 모임 하자 그럴까? 난 그렇게 걔네들 사이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연애하는 거 너무 기분 짜릿하더라. 스릴 있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꼴값을 떨고 있는 거지. 그때 그럴까? 그럼 이번 주말에 또 주말 모임 할까?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둘이 막 손 쪼물딱쪼물딱 그러면서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니 탐정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불륜 증거를 만들어내기에 노력했던 두 사람. 그렇게 시작된 사자대면, 이렇게 탐정들이 이제 이쪽 탐정 둘 다 모이고 각자 의뢰인을 불러요. 그래서 남편도 불러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받으실 거는 이제 이혼 소장, 이미 의뢰인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혼 소장, 협박 고소장, 그리고 상간 소장,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받으실 건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도 드리고, 이쪽 김 대표 쪽에도 드리고, 이쪽 이제 아내 쪽에도 드리고, 그래갖고 이제 줘요. 그랬더니 여보, 아니야, 이거 오해야. 이거 뭔가 오해가 있으셨는데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탐정하셨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는 거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했더니 이미 증거 다 받고 아내가 최대한 조용히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당신이랑 말 더 깊게 섞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했더니, 여보, 이제 김 대표 쪽 아내가, 여보, 우리 영재가 겨우 6살이야. 근데 우리 영재 나 없으면 못 자는 거 알잖아. 당신 영재 버리고서 나 버리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 헤어진 지 오래됐다고 어제까지 키즈카페에서 물고 빨았으면서 우리 헤어진 지 오래됐어. 막 그러니까 이제 됐고, 난 진짜 니네가 이럴 줄 몰랐고 너무 소름 끼쳐. 이제 이 남편도, 야, 그래, 툭 떠놓고 얘기하자. 야, 니네들은 그렇게 얼마나 잘했어? 니네는 그렇게 맨날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번다는 거 하나에 니네 즐길 거 다 즐기고 우리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애만 보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여자가, 왜 그래? 하지마. 왜 그래? 저 사람 미쳤나 봐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여보. 당신 고생하는 거 다 알지. 이제 손 잘 치니까 이제 그 남자가, 야, 너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서운하지. 그날 네가 먼저 나한테 유혹했잖아. 발로 이렇게 또 발목을 또 긁어줬나 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먼저 나 유혹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미쳤나 봐, 진짜. 저 사람 미쳤나 봐. 여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막 그렇게 해서 둘이 싸워요. 둘이 머리끄댕이 자꾸 싸워요. 둘이 내연 관계였던 그 두 사람이 머리끄댕이 자꾸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보, 근데 이제 싸움 정리가 될 때쯤 이제,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부탁해, 여보, 미안해. 그런데 결국 두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불륜을 저질렀던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 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하며 끝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